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느냐, 결국은 어떤 기업적인 것보다는 이제 화폐적인 현상이 훨씬 더 만약의 사태에는 네, 1,500원, 1,600원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상황으로. 왜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가 3%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5% 이상은 올리기 어려운 거고. 요즘 장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은 항상 이제 이런 위기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투자가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해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와닿는 게,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주식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뭐 세상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고 기업이 갑자기 뭐 엄청 힘들어진 것도 아닌데 주식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게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냐면,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두 수익을 쫓고,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쫓고 돈을 벌고 싶은 건데, 우리가 돈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과거보다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도 제가 우리 옹 이사님 보려고 이제 KTX를 타고 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샌드위치가 7,000원이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예, 너무 올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폭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크게 달려다기보다는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결국 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과거보다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의 어떤 시장이 되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결국은 어떤 기업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폐적인 현상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렇게 뭐 반전이라도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한 이틀 오르다가 예. 한 번 빠진데도 다 빠지고 예. 계속 그런 식으로 되고, 예.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그렇죠. 지지부진하고, 네이버 카카오도 엄청 빠지고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힘이 좀 빠지고, 실제로 신문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탈도 하시고요. 네.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앞으로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게 우리가 이제 위기가 닥치면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주식이라는 게 옹 이사님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싸게 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우리가 싸다라고 생각하지만 주식을 살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관점이 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주식적인 어떤 기업적인 관점보다는 화폐적인 관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옹 이사님 잘 아시죠? 네이버가 혹시 1년에 버는 영업이익이 우리가 1조 되죠. 예, 1조 정도 됐잖아요. 그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그 전에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 어떻게 됐냐면 거의 시가총액이 80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조를 버는데 80조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분위기 자체가, 일단 금리가 올리기 전에 저금리일 때는 사람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격이 이제 비싸다고 못 느끼는 거죠. 이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자 부양이 늘어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1조를 보는데 80조까지 올라가면 너무 비싼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식은 팔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시장적 관점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고, 주식이 왜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하니까 빠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알기로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 되는데, 네이버 아마 순 자산이 한 2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3조, 25조. 그리고 부채가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가총액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자기 순 자본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장부가액 밑으로 이제 점점 떨어지는 가격이지만, 문제는 사고 싶지 않다. 지금 왜냐 싸지만 주식을 사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자, 우리가 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나 궁금해 하시죠. 이제 주식이 떨어지는 것들 우리가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30조 대고 올해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해도 영업이익이 10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한 40조 중반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초반이나 중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 시가총액 330조에 지금 영업이익이 한 40조 초중반.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순자산이 한 300조? 33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부채가 한 1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약간 여기 삼성전자도 장부가에 밑으로 하락하는 건데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우리가 7만 원 정도 가격대가 시가총액이 400조가 좀 왔다 갔다 했을 때거든요. 400조 위에 썼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생각할 때 400조 밑으로는 좀 떨어지기 어렵거든. 왜냐면은 순자산이나 뭐 부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00조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7만 원 밑으로 빠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빠져버렸잖아요. 5만 5천 원까지. 그게 이제 왜 빠졌냐면 소문이 난 거예요. 뭐가 소문이 나냐면 이제 미국이 물가가 너무 폭등하고 이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난 게 뭐냐면은 미국이 실제로 금리를 빵빵빵 올리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3번을 해봤는데 삼성전자가 이사님 그 7만 원이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올해 4월 달부터 떨어져요. 올해 4월 달부터 떨어졌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 시기가 올해 5월 달. 그리고 환율이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딱 올려버리면 우리나라도 빵 같이 올려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금리가 빵 올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다들 소문이 났죠. OECD에 뭐 가계부채 엄청 우리나라 많다라고 하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를 따라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삼성전자를 가만히 들고 있어도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삼성,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라갈 게 뻔한데 한국은 이렇게 금리를 빨리 못 올리겠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연준이 작정하고 금리를 올리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걸고 주식을 달러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실적이 이게 그 가만히 왜냐면 환율이 올라갈 거니까 떨어지는 그럼 삼성전자 7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떨어지잖아요. 한 20% 정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환율도 1,200원에서 1,400원까지 1,440원까지 올라가면서 20%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조금씩 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싼 수준이 아닌 거죠. 어떤 느낌이냐? 환율이 보세요.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가 이제 3.2인데 이번에 또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대로 미국이 올릴 수 있는 환율은 뭐 4.5까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5까지는 좀 올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준금 지금 3.25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지금 부동산이 이미 침체가 되고 있고 지금 빅테크가 실적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막 갑자기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은 뭐 경기 박살나는. 예,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이 한 12%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미국도 버틸 수 없다 생각하고 보시면 3.25인데 4%까지 딱 만약에 올렸다 라고 하면 더 올릴 수 있는 게 0.5밖에 없잖아요. 4.5. 그러면 이제 외국이 봤을 때는 환율이 지금 1,440원인데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1,600원인가, 1,500원인가 이렇게. 왜냐면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4.5까지 올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또 4%까지 이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힘들긴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긴 힘들겠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환율이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로도 돈을 벌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등해서도 돈을 벌고 그리고 배당까지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화폐적인 현상이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 좀 생각하기 어렵죠.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느냐. 결국은 어떤 기업적인 것보다는 이제 화폐적인 현상이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이번에도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계속해서, 과거에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철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건설, 자동차, 그리고 조선, 배 큰 거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양적 그 확대가 좀 줄어들고, 대신에 요즘에는 이제 IT, 우리가 늘 알지만 이번에도 우리 카카오 먹통 사태 때 한번 겪었지만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산업의 쌀이 반도체인 이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지금 뭐 우리는 앞으로 경기가 힘들 걸 대비해서 뭐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그렇죠. 해도 삼성전자는 우리는 그냥 간다. 그런 생각 없다. 왜냐하면 아까 그거죠. 뭐냐면은 부채가 작은 거예요. 부채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금 흐름이 충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는 걸 환율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사놓으면은 이게 떨어져도 환율로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옹이사님은 혹시 삼성전자나 이게 반도체 업황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원화 그러니까 5만 원짜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도체가요. 한 30%. 그죠? 네. 30에서 35% 네. 정도 되고 자동차가 한 15% 정도 될 거고 금융이 한 10% 정도 차지할 거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라든 2차 전지도 자동차에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의 어떤 저런 이런 혼란스러움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그 화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 주식이랑 상관없이 원화 자체가 지금 환율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손해를 보니까 이동이 되고 이런 관점인 거죠. 그 지금은 이제 화폐적 현상으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환율 효과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 거군요. 저희는 원화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누가 봐도 강달러잖아요. 달러가 강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달러가 지금 금리를 올리잖아요. 달러가 금리를 올리는데 원화가 따라서 금리를 못 올린다 못 생각하면은 당연히 돈이 누가 봐도 달러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기준금리를 예. 그 점도표상에서 봤을 때 4.5까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4.5에서 뭐 5% 사이로 올린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 수준은 그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쫓아가긴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근데 따라가야죠. 이 갭이 예. 앞으로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벌어지면 환율이 더 그럼 폭등하겠죠. 더 1,500원, 예. 1,600원 되는 거잖아요. 1,600원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그 이상 올라가면은 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만약에 사태에는 네. 1,500원, 1,600원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상황으로.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우리가 그렇죠. 3%잖아요. 미국이 3.25인데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에서 4%를 빵 했는데 다음에 만약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요즘에 레고세트도 있고 좀 가계 힘들다 0.25 올리면은 이제 큰일 나는 0.75가 나니까 그때는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또 보고 나서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를 또 매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율이 더 폭등한다 생각할 거니까 매도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겠죠.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사도 손해를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와, 그럼 우리나라 그 진짜 한국은행 계신 분들도 골치가 아프겠네요. 골치 아프진 않죠. 그래요? 왜냐하면 답은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해요? 미국이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우리는 3.5까지 가야죠. 아, 따라간다고? 그냥 똑같죠? 따라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막 가계부채 터지고 막 0.5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신용을 해야죠. 아, 따라가면서 이제 다른 뭐 부양 정책 같은 걸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없죠. 예.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화폐라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전혀 보장이 되지 않구나.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화폐라는 게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레고 사태 굉장히 문제 많잖아요. 그게 레고 사태의 본질은 굉장히 심플하죠. 강원도가 보증을 섰는데 강원도가 안 갚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자체가 돈을 안 갚아버리니까 정부도 신뢰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심각한 게 그래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누가 봐도 뭐 이렇게 공사 이런 안 망할 것 같은 회사 안 망 같은 회사는 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밑에 회사들도 더 완전히 투자를 안 해버리니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생산성이 없다는 건 간단하게 심플하게 현금 흐름이 안 생기는 거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주택 투기가 한번 잃었잖아요. 어쩔 수 없죠. 따라가지 않으면은 환율이 이제 더
크게 올라가고 이게 되게 슬픈 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리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올려요. 미국이 그러면 한 번 더 4.5까지 올렸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주위 사람들은 이제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울고 쓰러지고 완전히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환율 더 못 올리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금리를 더 못 올리겠는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기업도 기업 나름인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포스코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현금 흐름을 막강하게 내는 기업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가 지금 이제 떨어졌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24조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순자산이 24조거든요. 근데 부채가 10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금리가 올라가도 버티는 거예요. 그냥 빚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순자산이 한 330조 되는데 부채가 100조잖아요. 그 100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감산 안 한다. 치킨 게임 한번 해보자. 누가 체력이 더 좋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고금리 시대에 보면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안 나고 자기 자본이 예를 들면은 자기 자본이 한 1,000억인데 부채가 1,000억인데 2,000억, 3,000억이다. 이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자금 조달이 아니 지금 뭐 레고 사태 때문에 그 회사채도 못 팔고 어음도 안 돌잖아요. 거기에다가 투자도 안 들어오면은 적자 나는 기업은 순식간에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네이버라든지 뭐 포스코 여러 가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가 환율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부채가 작은 기업은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시장 관점이잖아요.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라이언 캐릭터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라이언 캐릭터를 보면 참 귀여웠었는데 요즘에는 라이언 캐릭터가 웃으면은 화가 난다. 약간 카카오 진짜 예, 그래요? 약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업적으로도 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주식도 떨어지고 그때 보면 이제 물적 분할도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 스톡 옵션 하셔서 막 주식을 팔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민심이 안 좋죠.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핫바도 먹을 수 있고 근데 굳이 뭐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카카오를 결국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고 이번에 카카오도 한번 우리가 먹통이 돼봤지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휴대폰을 다 쓰고 있어서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여러 개 먹을 게 있지만 또 돌고 돌아서 플랫폼은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은 투자할 수 있는 1순위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카카오에 너무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금리도 있고요, 환율도 있고 또 뭐 지정학적인 전쟁 이슈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네. 뭐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많은 거죠. 금리도 뭐 4.5까지 간다고 했는데 정말 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환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주가는 코스피는 또 거의 한 30% 빠졌고, 삼성전자는 40% 빠졌고, 막 네이버 카카오는 막 50%, 70%까지도 빠졌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주식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심플한데 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환율은 어디까지 치솟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만약에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4%를 빵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가 3%잖아요. 근데 만약에 3.5까지 탁 끌어올렸다. 라고 하면은 환율이 좀 덜 동요하겠죠. 근데 대신에 빚낸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 중에서 빚을 많이 내신 분들은 이제 너무 속상하죠. 뭐 그런 관점인 거고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과연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왜냐하면 금리가 끝까지 올리고 났다라고 하면은 자 미국이 만약에 4.5까지 올렸다. 그럼 1년 동안 끌어버리겠죠. 시간을 끌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4.5까지 올린 다음에 1년을 끌어버리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예, 빚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런 현금 흐름이 나는 기업은 어떨까요, 옹 이사님? 버티죠.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 쓰러져 다 쓸어 담는 거죠. 이제 그 되는 거예요. 무너진 기업을 다시 이제 쓸어 담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약간 이제 빚을 많이 내신 분들은 이제 좀 힘든 시기가 되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웅이사님과 과거에 찍은 말씀 있잖아요. 3천만 원으로 뭐 매달 100만 원씩 하면은 금방 수익이 난다. 그게 사실 지금 최적화돼 있는. 자,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짠 다음에 꾸준히 넣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고수익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거고 내가 열심히 살겠다. 꾸준히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빚을 안 내는 거예요. 빚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 좋죠, 사실은. 그 빚을 안 내고 적립식으로 그렇게 우량한 기업들을 매달 샀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이 지금 급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동 반대 매매도 엄청 많아요. 뭐 신용을 썼다든지 빚을 내서 투자를 하셨다가 지금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성장주 같은 경우 막 고점 대비 막 70%씩 떨어지니까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죠. 자,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넣어요. 그럼 1년 지나면 한 4천만 원이 좀 넘어가 4,500이 될 거니까 지금 빠지면 웅이사님 얼마쯤 될까요? 지금 빠졌다고 해도 100만 원씩 꾸준히 넣은 사람들은 빠져도 한 3천? 좀 그러니까 100만 원씩 넣어서 내가 1,000만 원은 사라져도 또 3천이죠. 근데 대신은 뭐냐면 주식이 계속 느는 거예요. 주식 수량은 늘겠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싶으나 그럼 주영쌤 뭐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우량주로 넣었는데도 다 떨어졌다. 그럼 환율도 완전히 폭등하겠죠. 그럼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냥 감자심으로 가면 되거든요, 저희는. 그냥 왜냐면 경제가 다 무너진 거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꾸준히 하기 시작하면은 저점에서 계속 물량을 늘린 거잖아요. 이게 엄청 이제 금방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지금 물가가 이제 잡히는 약간 시그널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샌드위치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김밥 한 줄에도 거의 3,000원 정도 하고 조금만 있으면 그 두려움 있죠. 갈비탕 이러다가 3만 원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러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나? 라고 이제 보면서 지금 이미 이제 시작됐죠. 물가가 잡힌다는 게 어쩌면 이제 이미 우리가 뭐 굉장히 작은 틈인데 레고 사태 하나만으로도 지금 건설 회사 자체가 막 다들 막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과연 이제 강자가 누구고 누가 버틸 수 있는지 좀 지켜보면서 주식을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적립식을 해오던 사람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다 사지 말고 뭐 한 50만 원만 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100만 원씩은 사도 100만 원. 100만 원씩은 사도 상관없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무리하게 지금 막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해서 많이 사면은 이 지금도 또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 환율은 과연 얼마까지 폭등할 수 있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죠. 결국은 이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우리나라의 화폐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화폐 우리가 쓰는 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의 어떤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은 손해를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좀 줄일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진짜 뭐 미래일은 알 수 없는 거지만 뭐 한 1년, 2년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그건 그렇겠네요. 그게 너무 좋다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화폐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과거에 기준금리가 0.25였잖아요. 그때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냐면 엄청 무시를 당했거든요. 달러가. 왜냐하면 보세요, 웅사님. 0.25예요, 기준금리가. 그럼 뭘 할 수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책이 막 나와요. 달러에 몰라. 달러는 끝났다. 달러 이후의 세상 이런 책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달러 대신에 뭐가 또 유행했냐면 비트코인. 그리고 심지어 달러가 기준금리가 0.25였잖아요. 근데 위안화는 기준금리가 그때 얼마였냐면 4%였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가들이 달러 대신에 막 분산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0.25잖아요. 이자도 하나도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좀 사고 위안화도 샀다가 유로도 담았는데 미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물가도 물가인데 이때 지금 기준금리를 4.5까지 확 올려놓으면은 지금 중국 기준금리가 위안화가 3.8인가 될 거예요. 3.6인가?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 파워가 훨씬 더 이제 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미국 달러가 4.5잖아요. 그러면 4.5까지 만약에 유지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랄까 퇴출 당하겠죠. 이제
현금 흐름이 없고 제대로 실적이 난 기업은 다 퇴출도 않고 딱 살아남잖아요. 음. 살아남으면 이제 4.5예요 기준금리. 그럼 경기가 왜 안 떨어지냐면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죠. 0.25, 0.25 그리고 한 번 더 날려줄까? 이렇게 계속 그 연준 의장께서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대 심리가 화폐 달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럼 더 빠른 속도로 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지금 사실 너무 좋죠. 오히려 이제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로나가 있잖아요. 코로나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금리를 낮추면서 전 세계에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는 모두가 물가 좀 주어 막 이러잖아요. 물가 좀 제발 잡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서 아주 이제 기습적으로 팍팍팍 올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4.5까지 가면은 달러가 기준금리가 1.5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기대심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달러가 만약에 4.5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금 안 사죠. 금을 왜 사요? 달러를 4.5 기준금리가 4.5면 예금을 6% 주는 거잖아요. 금도 안 사고 코인 위안화 뭐 조금 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더 강력해지는 거죠. 경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정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5% 이상은 올리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버텨주면은,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매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계속해서 뭐 인하책이나 그렇죠. 부양책들이 있으면서 이 주가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화폐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제 금리가 한 4%대까지 올라가면은 0.25씩 낮출 수 있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기대심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버틴 기업들한테는 주가적으로 되게 좋은 면이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유동성이 이제 뛰어나니까. 힘든 기업은 다 파산할 거고 몇 명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 경기에 대한 기대심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죠. 미국 위주로 완전히 이제 막 우리 달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겠죠. 뭐 애플, 뭐 MS, 구글, 뭐 테슬라, 아마존 이래라 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관련 기업이 많잖아요. 뭐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현대차나 뭐 그런 2차 전지라든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많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시기에는 돈이 있으면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진짜 좀 사기는 해야 되겠네요. 조금씩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미래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심플한데 지금 사실 주가 상황을 보면 이제 주식이 얼마나 재밌냐면 저는 늘 지켜보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다들 생각하죠. 주식을 싸게 사서 나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과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불과 한 1년 정도만 전에 생각하면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엔터, 뭐 하이브라든지 그다음 뭐 많지 않습니까? 뭐 테마도 메타 관련 테마부터 게임주나 다 그때는 비쌀 때는 서로 더 사려고 하고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가격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뭐 엄청나게 싸거든요. 근데 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주식이 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식 투자 생각보다 대범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주식을 싸게 산다는 거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보통 싸게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10,000원에 사서 10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10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떨어지면 이게 싸다 생각해요. 그럼 다시 14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와, 싸게 사서 많이 벌었다. 그리고 이게 12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제 왕창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 물리는 거죠, 약간. 항상 패턴은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아마 시가총액 대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아니라 자산, 그러니까 장부 가치 밑으로 떨어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만약에 뭐 한 1,000억이 있는데 시가총액은 700억밖에 안 되고 이런 주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